자, 인벤터 2016 프로페셔널로 저희들이 3D 모델링 작업하기를 진행을 할 거고요. 일단 실행을 시켜보시면 기본 인터페이스가 아마 이렇게 저랑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와 주실 거예요. 자, 그 중에 먼저 Create New File이라고 해서 이 창이 보이실 건데요. 여기가 여러분들 인벤터 가지고 작업할 수 있는 창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혹시나 이 창이 없다, 나는 이거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새로 만들기라고 하는 New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New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이 창이 나올 겁니다. 자, 먼저 왼쪽 창에 보시면 템플릿이라고 해서 저희들 캐드 할 때도 템플릿이 있었죠. 미리 정의되어 있는 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봤더니 잉글리시, 메트릭, 월드 디자인, 월드 템플릿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 자, 그 중에 저희들이 사용해야 되는 거는 여기 있는 매트릭을 꼭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잉글리시로 하시면요. 인치 단위로 설계가 돼요. 여러분들이 그림 그리실 때 작업을 밀리미터 단위인 10mm 이렇게 하실 건데 잉글리시로 해놓고 하시면 10mm가 아니라 10인치가 돼요. 나중에 2D 변환하고 했을 때 원하는 크기가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밀리미터법 단위인 매트릭을 체크를 하시고 자 그러면 여기 작업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일단 파트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어셈블리 그 아래쪽에 보시면 드로잉 그리고 맨 아래쪽에 프리젠테이션이라고 해서 총 4가지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먼저 파트라는 거는 저희들이 단품 만들 때 쓰는 거예요. 일반적인 모델링 단품들을 만들 때 쓰는 거고요. 이 단품들을 만든 걸 조립하는 거를 어셈블리라고 하고요. 단품이나 조립된 거를 2D 변환하는 거를 정면도, 평면도, 측면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기능을 드로잉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조립되어 있는 형상을 분해시키고 할 때 사용하는 거를 저희들이 프리젠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기능은 다 써볼 거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파트 모델링을 하지 못하면요. 당연히 조립이 안 될 거고요. 자, 파트 모델링을 하지 못하면 당연히 2D 변환도 할 수가 없고요. 자, 파트 모델링을 하지 못하면 조립이 안 되니까 당연히 프리젠테이션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파트 모델링을 잘 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파트 부분에 봤더니 시트 메탈이라는 게 있고요. 스탠다드라는 게 있을 거예요. 자, 시트 메탈은 저희들 판금, 절곡할 때 사용되는 그 기능인데요. 판때기를 접을 때 판의 두께라든지 또는 재료에 따라서 연신율이 있어요. 얼마만큼 늘어나는지 걔를 알아서 지가 계산해서 해주는 건데 저희들은 여기 있는 스탠다드 .mm IPT라고 하는 기본 스탠다드로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모델링 시작할 때 매트릭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스탠다드 밀리미터 파트 그리고 생성 만들기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매트릭의 스탠다드 밀리미터 그리고 생성 제가 어셈블리를 누르나 본데요. 자, 그러면 이런 인터페이스로 다시 바뀔 거예요. 자,
요즘 캐드 오토데스크에서 밀고 있는 인터페이스고요. 저희 캐드랑 마찬가지 위에 패널 메뉴로 이렇게 리본 메뉴로 모든 메뉴들이 다 위에 몰려 있고요. 자, 그 다음 옆에 보시면 여기 저희들이 탐색기 막대라고 합니다. 탐색기 막대 요거 중요해요. 중요한 거예요. 중요. 얘를 브라우저라고 해서 탐색기 막대라고 합니다. 자, 캐드에서는 여러분들이 작업을 뭐 순 그리고 원 그리고 작업하다 보면 얘가 캐드 자체에서는 기억하고 있지만 어떤 작업을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요, 다 기억을 해요. 어떤 작업을 어떻게 했는지. 그 작업 내용들이 여기 트리 구조로 이렇게 하나씩 생겨요. 뭘 했다, 뭘 했다, 뭘 했다, 뭘 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캐드 같은 경우에는 뭐 1번부터 100번까지 작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만약에 50번에 있는 작업을 수정하고 싶다라고 하면 50번을 수정한 이후에 있는 것들은 다시 수정 편집하셔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인벤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가운데 있는 얘를 수정을 했다라고 하면 아래쪽은 알아서 자동으로 수정이 됩니다. 크게 변화가 없는 한, 구속 조건을 잘 맞추는 한. 그래서 이게 30개 막대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클릭하시다 이게 닫아버린 분들이 있어. 중요하다고 했는데. 닫읍시다. 여러분들도. 닫아버려요. 그래야지 새로 뽑는 법도 알아야지 안 물어볼 거 아니야. 닫아버리세요. 30개 막대. 중요하다고 했는데 닫아버렸어. 뭐 닫았더라도 뭘 할 수는 있어요. 했는데 작업했던 것 중에 몇 번째 작업을 수정하고 싶어. 근데 모르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 다시 30개 막대를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요거는 꼭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여기 패널 메뉴에 뷰로 한번 가볼까요? 뷰. 패널 메뉴에 뷰. 자, 뷰에 보시면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한번 찍어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 밑에 보이는 브라우저라고 체크 끄져 있죠. 그죠? 뷰에 유저 인터페이스에 브라우저라고 하는 이 막대가 탐색기 막대를 보여주는 거예요. 혹시나 지워버렸다 라고 하시면 얘로 들어가셔서 다시 뽑아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패널을 홈으로 오시죠. 3D 모델링. 이거 계속 물어볼 것 같아서 내가 사진을 보내드리는 거예요. 느낌상 계속 물어볼 것 같아서.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좌표계가 있고, 그죠? 여러분들 뭐 화면이 있을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려지는 작업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 저희들 캐드 스팀이랑 마찬가지 뷰 큐브 박스라든지 바로가기 메뉴 등들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캐드에서 사용하는 거랑 똑같은데요. 뷰 움직이실 때는 Shift 키 누르시고 힐 마우스 꾹 눌러서 화면 뷰 마음대로 돌릴 수가 있고요. 그죠? 마찬가지 여기 뷰 큐브 박스 선택하셔서 원하는 뷰도 보실 수가 있다는 거. 자,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뭘 하셔야 되냐? 저희들 3D 모델링을 하시기 위해서는요, 기본 뼈대를 만들기 위한 스케치라고 하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이번 주 월화, 뭐 길면 수요일까지 스케치 작업을 좀 중점적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3D 모델링은요, 이 스케치 작업만 잘하시면 다 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저희들 캐드 할 때 형상을 파악하고 뼈대를 만들고 덩어리 작업을 하셨잖아요. 걔랑 같은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3D 모델링의 첫 번째 메뉴에 보시면 스타트 2D 스케치라는 부분이 있을 건데 이거 스케치 하기 전에 환경 설정을 저랑 좀 비슷하게 바꿀게요. 자, 저희들 툴로 와볼까요? 툴. 자, 툴에 오시면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쭉 있는데요. 이 중에
어플리케이션 옵션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캐드에 그냥 옵션이라 갖다고 보시면 돼요. 자, 툴에 어플리케이션 옵션으로 들어와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는 형상에 대하여 옵션들을 하나하나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먼저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는 이 좌표계의 크기가 아마 작을 거예요. 그렇게 크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죠? 옆에 보이시는 거.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기 보이는 나중에 포인트라든지 여기 나중에 스케치하게 되면 포인트도 보일 거거든요. 그 형상들을 키우는 기능이 있는데요. 자, 이쪽에 보시면 자, 어널레이션 스케일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얘를 조금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툴들의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2배 정도로 저는 수업에서 한 2.5배로 해놨는데 여러분들은 한 2배 정도로 조금 보기 좋게끔 키우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컬러로 좀 가볼까요? 뭐 세이브, 저장하기, 파일 등 있는데 이거 넘어가시고 컬러. 자,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바탕 컬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용될 때 오스넥 포인트라든지 나중에 뭐 구속 조건을 배우시겠지만 구속이 되고 안 되고에 대한 색상으로 보여주실 건데요. 요게 저랑 같은 색이면 다른 색상이랑 다른 모양으로 나와요. 여러분들 헷갈리실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컬러들 중에 아무거나 쓰셔도 되긴 되는데 저랑 비슷하게 원더랜드라는 걸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한 나라라고 하는 원더랜드가 여러분들 포인트 보시기에 가장 이쁩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원 컬러로 하시고요. 단색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원더랜드의 원 컬러. 자, 디스플레이에 와줍니다. 디스플레이. 자, 요거는 조금 이따가 해보면 아시겠지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요거는 여러분들 미리. 자, 디스플레이 보시면 뭐가 있냐면요. 요거 줌 비하이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거 줌 비하이버 중에 리버스 다이렉션이라는 이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아마 체크가 끄져 있는 자리가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설치하시면 이게 체크가 끄져 있는데요. 이게 캐드랑 줌했을 때랑 반대로 가요. 캐드 할 때 휠 마우스를 당기면 앞으로 오잖아요. 근데 요거 끄져 있으면요 뒤로 가요. 여러분들 지금 캐드에 적용돼 있어서 아마 줌 하시다가 헷갈리실 거야. 혹시나 나는 방향이 반대로 움직여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얘를 체크를 해주시면 줌을 캐드랑 같은 속성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한번 체크를 꺼볼게요. 지금 여러분들 꺼놓으세요. 나중에 다시 만질 거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스케치 잠깐만요. 저도 좀 확인 좀 하고요. 필요한 부분. 자, 스케치로 넘어갈까요? 스케치. 오늘 하게 될 스케치. 뼈대 작업하는 거. 자, 스케치에 뭘 하긴 하셔야 되냐면요. 2D 스케치의 콘스트레인 세팅이라고 해서 얘를 구속 조건 설정이라고 합니다. 이거 좀 중요한 겁니다. 자, 세팅 값 들어가 볼까요? 자, 스케치에 컨스트레인 세팅에 들어가시면 뭘 확인하시냐면요. 자, 치수에 저는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2개 있죠?
이 두 개를 체크를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차이가 엄청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요. 얘는 스케치를 하고 치수 기입을 할 때 바로 수정할 수 있게끔 수정창이 뜨게 해주는 거고요. 수정창이 안 뜨면 그 스케치했던 거를 더블 클릭하셔서 수정하셔야 돼. 작업이 두 번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는 요거는 옆에 여러분들이 작업했던 게 보여지고 하는 거예요. 자, 요 두 개 체크는 켜놓고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오케이 하고 나올게요. 적용하시고 오케이 하시면 인터페이스가 조금 색상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바뀌어졌을 겁니다. 자, 다시 3D 모델링으로 오시고요. 자, 기본 스케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 툴 한번 눌러볼까요? 스케치 툴 눌러보면 아래쪽에 화살표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화살표가 있다는 소리는 가려져 있는 옵션들이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화살표 있는 것들은. 내려보시면 2D 스케치 할 거냐, 3D 스케치 할 거냐. 여기도 내려보시면 뭐 평면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있는 메뉴들은 옵션이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 2D 스케치를 기본으로 할 거니까 그냥 화살표 찍지 마시고 위에 있는 아이콘 자체를 찍으시고 자, 여기 있는 2D 스케치를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평면 단위가 나옵니다. CAD에서 사용했던 UCS랑 같은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좌표계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좌표계는 바닥이 X, Y, 하늘이 Z를 저희들이 월드 좌표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이 좌표계는 어느 툴이나 다 똑같아요. 이거를 월드 좌표라고 하는데 이 인벤터는요. 스케치를 시작하면 특이하게 자기가 쳐다보고 있는 쪽을 XY로 해줘.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으라고 해주는 건데 더 헷갈려 나중에 되면. 지금까지 썼던 건 다 바닥에 XY인데 왜 돌아가지? 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인벤터 상에 여러분들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고요. 그래서 나는 바닥 XY에다가 스케치를 해야지 라고 여기 있는 보이시는 이 테두리를 찍으시잖아요. 그러면 테두리가 XY가 아니라 XZ 평면이 되는 거예요. 요거 평면 눈으로 좀 잘 확인하시고 자, 저희들은 오늘은 기본으로 XY에다가 작업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스케치를 누르신 다음 자, 평면 테두리에다가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면 색이 반전되면서 어디 평면입니다 라고 글자가 뜰 거예요. 그죠? 그 중에 XY 평면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클릭. 자, 그러면 이제 스케치 할 수 있는 화면으로 돌아가지고요. 자, 여기 스케치를 봤더니 다시 3D 모델링에서 스케치 색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여기 색깔이 들어가 있는 게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위에 아래쪽 패널을 봤더니 다시 스케치를 하기 위한 패널로 쭉 바뀌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만드는 거, 그림 그리는 거라고 해서 선 그리기, 원 그리기, 호 그리기. 그래서 모든 도형들은 선, 원, 호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캐드랑 똑같아요. 그리고 레탱글 안에 보시면 뭐 슬롯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을 거예요. 필렛 챔퍼, 문자 쓰는 거, 점 찍는 거. 이거 조금 이따가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거 나중에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이거는 형상 투영이라고 하는데 이건 나중에 따로 설명할게요. 형상 투영. 그리고 이거 수정하는 툴. 이동해라, 트림해라, 카피해라, 회전해라, 연장해라, 브레이크, 스플릿이라고 해서 브레이크랑 같은 기능이에요. 스케일, 스트레치, 옵셋. CAD에서 다 배웠던 명령어들입니다. 자, 패턴 해봤더니 패턴에는 사각 배열, 원형 배열, 그리고 대칭이라고 해서 대칭하는
캐드 때 썼던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오늘 하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 컨스트레인이라고 하는 구속 조건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조금 헷갈리시기도 하실 거고 그러실 거예요. 구속 조건. 자, 모든 3D 툴은요, 구속 조건을 가지고 써요. 지금 뭐 솔리드웍스를 해보신 분들 계실 거고, 카티아를 좀 써보신 분들 계실 거고, 또는 유지라든지 프로이라든지 여러 가지 툴들을 써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 툴들마다 구속 조건을 주는 방식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근데 형태는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툴마다 전부 다 구속 조건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중점적으로 얘를 볼 겁니다. 당연히 여기 있는 툴들도 볼 거고요. 얘는 저희들 캐드 때 했던 거랑 똑같은 거라서요.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 겁니다. 자, 그 다음 인서트 추가시키는 기능, 뭐 캐드 도면을 불러온다든지 그림 파일을 가지고 온다든지 등등등. 자, 그 다음 포맷. 자, 포맷 기능은요, 여러분들 그냥 캐드에서 레이어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나는 중심선을 쓰고 싶어, 또는 숨어 있는 선을 쓰고 싶어, 필요 없는 선으로 하고 싶어 할 때 바꾸는 기능을 포맷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기능들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스케치가 가장 중요해요. 자, 그 중에 간단하게 먼저 저희들이 선 기능부터 좀 보고, 아까 전에 제가 줌 비하이버라는 기능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들 캐드처럼 얘도 단축키가 다 존재해요. 자, 마우스 찍어보시면 설명이 나올 거고요. 설명 옆에 가로가 단축키예요. L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L 치시면 자동으로 되는데 저희들이 이 인벤트가 기능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스케치를 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모델링도 할 수가 있고요. 조립도 할 수가 있고, 툴이 변환도 할 수 있고, 어셈블리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단축키가 겹치는 게 너무 많아요. 서로. 그래서 저는 인벤트 툴은요, 되도록이면 단축키 잘 안 써요. 잘 안 쓰고 툴 찍어서 쓸 건데 그 중에 자주 쓰이는 단축키는 좀 쓸 거예요. 자, 일단은 툴을 찍어 봅시다. 라인 툴. 자, 그러면 노란색 점이 보이실 거고요. 아무데나 찍어 볼까요? 마우스로 클릭. 원하는 위치로 가져가서 클릭. 마우스 갖다 대시면 각도와 선의 길이 막 나오죠. 그죠? 요거 무시하시고 클릭. 자, 아무데나 가져가서 클릭. 아무데나 가져가서 클릭. 자, 그 다음에 마우스를 딱 갖다 대면 끝점 위치에다 딱 갖다 대면 초록색 박스가 뜰 거예요. 동그라미. 요게 캐드의 엔드 포인트예요. 자, 여기는요. 오스냅을 자동으로 지가 다 잡아요. 알아서. 다 잡는데 여기 포인트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포인트 밑에 보시면 이런 기호가 있어요. 이런 기호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봤던 이 포인트는 선이 있는데 가운데 점이다 라고 되어 있죠. 미들 포인트. 색상이 바뀝니다. 이렇게 초록색으로. 자, 그리고 노란색에 갖다 대면 어떻게 되냐. 노란색은 그냥 선상의 점이라고 해서 저희 캐드상에 NEA 기억나시죠? 근처에 아무 한 점, 그냥 점에 만나는 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갖다 대시고 끝점이 나오면 이렇게 다시 포인트가 갖다 대는데 그냥 사각점이 나오죠. 이럴 때는 저희들이 끝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포인트 또는 색상 등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아무데나 찍어볼까요? 클릭. 끝점에다 찍을게요. 클릭. 그러면 종료가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툴 종료하는 거는 ESC키예요. 지금 클릭되어 있는 거는 현재 실행 중인 겁니다. ESC. 자, 이제 줌을 한번 해볼까요? 힐 마우스 캐드에서는 줌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겨야 되죠. 앞으로 자기 쪽으로 휠을 당기고 밀고 하시면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 반대로 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그거는 여러분들 어플리케이션에 디스플레이에
줌, 리버스 다이렉션이 거꾸로 되어 있으면 반대로 가집니다. 이거를 체크해 주시면 헤드랑 똑같이 될 거고요. 저는 반대로 했더니 뒤집어지네요. 그래서 자기가 쓰기 편하게 형상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화면 이동하는 거 휠 마우스 꾹 눌러서 상하 좌우로 캐드랑 똑같고요. 마찬가지 스케치 뷰 확인할 때 Shift 키 눌러서 휠 마우스 누른 상태에서 화면 돌리시면 3D 상태에서도 화면을 돌릴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스케치가 다 끝났다라고 가정을 하시죠. 스케치 종료. 지금 치수 기입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거는 나중에 할게요. 스케치 종료. 그러면 스케치 상태가 빠져나오고요. 자, 탐색기 막대를 한번 봐볼게요. 자, 탐색기 막대를 봐봤더니 스케치 1번이라고 들어가 있네요. 지금 스케치 작업을 하나를 하였다라는 뜻이고요. 자, 저희들 캐드 할 때 뼈대 작업이 끝나고 나면 돌출이나 리볼브를 했어요. 그죠? 자, 마찬가지 만들기라고 하는 기능이 있고요. 자, 만들기 기능에 보시면 돌출, 리볼브, 스왑, 로프트, 코엘, 엠보스, 리브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그 중에 돌출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출. 자, 돌출을 해보시면 알아서 닫혀있는 공간이 선택이 되는데요. 원래는 여기 프로파일이라는 부분이 원래는 색상이 빨간색 화살표로 되어 있어요. 프로파일이라고 해서 얘가 닫혀있는 형상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또 밑에 보시면 아웃풋이라고 해서 솔리드가 있고요. 서페이스가 있어요. 자, 솔리드랑 서페이스의 차이점 아시죠, 여러분들? 솔리드는 속이 꽉 차 있는 비누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페이스는 박스, 속이 비어 있는 건데 닫혀 있는 형상이 아니면 무조건 서페이스로 인식이 돼요. 자, 서페이스는 뭐가 안 된다? 합치고 더하고 빼기가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똑같아요. 여기 있는 불린 작업을 나중에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프로파일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도출하고 싶은 형상을 선택하셔야 되고요. 선택하시고 나면 아웃풋에 솔리드냐 서페이스냐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옆쪽에 보시면 이게 작업 환경이라고 해서 합치기, 빼기, 공통 부분 남기기, 마지막에는 생성이라고 되라고 보시면 돼요. 생성. 자, 처음에는 뭐 당연히 빼고 더하고 할 게 없겠죠, 그죠? 그래서 무조건 첫 번째는 생성이고요. 첫 번째 작업이 끝나고 나면 빼기 더하기가 나올 겁니다. 자, 그 옆에 스탠드 범위값 길이로 할 수도 있고요. 내려보시면 기능들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배우도록 합시다. 일단 길이로 갑시다. 자, 길이로 할 거니까 당연히 길이 값을 사용자가 지정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화살표의 콘을 잡아서 사용자가 늘렸다, 줄였다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길이에 대한 방향입니다. 돌출 방향 1번, 2번, 1번, 2번. 자기가 스케치한 평면을 기준으로 1번 방향이냐, 2번 방향이냐. 자, 그 옆에 보시면 자, 시멘트리라고 있는데 얘는 대칭. 자기가 스케치한 평면을 기준으로 똑같은 값으로 대칭.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비대칭. 이라고 있어요. 비대칭. 비대칭은 1번의 방향과 2번의 방향을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비대칭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방향 1번으로 한 10 정도만 돌출을 하고 OK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스케치가 끝이 나시고 나시면 저희 뷰 큐브 박스에 보이는 홈 모양 있죠? 집 모양. 집 모양을 클릭을 하시면 이제 월드 좌표인 바닥이 XY, 하늘이 Z인 월드 좌표로 알아서 돌아가 주실 겁니다. 자, 탐색기 막대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자, 봤더니 어때요? 돌출 한 번을 하였고요.
돌출된 거는 10mm만큼 돌출했다라고 중고가 뜰 거고요. 자, 여기 십자가 메뉴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하이 메뉴가 있어요. 스케치했던 거. 그죠? 스케치한 뼈대를 돌출을 10만큼 했다는 소리예요. 자, 근데 나는 스케치 모양을 좀 잘못된 것 같아. 자, 그러면 캐드 같은 경우에는 다시 그리든지 수정을 하셔야 되는데, 자, 얘는 스케치 아이콘을 더블 클릭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스케치 화면으로 빠져나가고요. 자, 얘를 클릭해서 줄여보세요. 키우시든지 줄이시든지 점을 잡아서 뭐 각을 바꾸셔도 돼요. 지금 구속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막 움직일 거예요. 구속은 나중에 볼 거예요. 조금 변경하시고 스케치 종료 하시면 돌출된 형상이 변경이 됩니다. 나는 근데 이 돌출되어 있는 길이 값이 10인데 10이 아니라 5로 바꿔야 돼 라고 할 때는 형상 그린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돌출한 이 작업, 픽처가 잘못된 거죠. 그럴 때는 스케치가 아닌 돌출 아이콘을 더블 클릭을 하셔서 돌출에 대한 값을 이렇게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3D 툴 인벤트의 장점은요, 수정 편집이 상당히 용이해요. 나중에 저희들이 2D 변환하는 것도 배우겠지만, 이렇게 변경을 하면요, 툴이 변환된 것도 같이 변경이 돼요. 간단하게. 자, 요 기능을 저희들이 인벤터라고 합니다. 자, 일단 저장을 해놓죠. 세이브. 자, 여러분들 만에 폴더 하나 만드시고 폴더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하는 건 여러분들 나중에 포트폴리오에 써먹을 자료니까 좀 집어넣어 주세요. 자, 오늘 날짜로 조정할게요. 2021 04월 19일 파트 1번 세이브. 자, 그러면 위쪽에 이렇게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저장된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 인벤트 툴의 전반적인 거를 봤고요. 자,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스케치 개념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